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보 사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화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난 다음 페이지. 작년 국감 때 질의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집 14페이지에도 제2항에 우리 금융지주 주주권 행사 관련해서 있고 처리 결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할지 자세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1심 결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법적인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자료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1심 판결문요. 예. 다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사모펀드든 DLF 사태든 금융 큰 사건이 터졌고 그러면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의 문제는 그동안에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이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이제 관련법 개정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에서 이런 큰 사고가 터졌는데 그냥 말단 직원의 책임만 추구하고 말 거냐 아니면은 금융회사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징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징계는 금융감독원의 그 행정적 징계가 있는 거고 그와 별개로 이제 이 금융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어쨌든 금융회사의 각종 그 상장회사니까 제도가 작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주체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느냐 안 하느냐를 오늘 그 손태승 회장 그 판결과 관련돼서 주의대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 당국도 잘못한 게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뭔가 대안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건 좀 여기서 논의 주제는 아닌데 법을 만들었더라도 법을 집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 각자의 역할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태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할 걸로 기대되고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 설계된 범위 내에서 예보가 역할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 손실액은 다 아시죠? 예. 예, 한 1,100억 이상 뭐 이렇게 배상의 과태료 DLF 사건만 관련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모펀드도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태승 회장 그 판결에 대해서 실제 이게 법원 보도자료 그대로 제가 카피해온 것이고 이 내용 요약한 겁니다. 요 초점이 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창구 직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 차원에서 조직적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 판결에서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주문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이유에서 법원 스스로가 보기에 정말 황당하더라. 상품의 선정 과정, 판매 과정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내부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 판결문 읽어보시면. 요것은 이제 보도자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이건 대법원 다른 사례 판결입니다. 이거 보시면 회사의 이사는 도대체 뭔 역할을 해야 되느냐. 회사의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구성원들이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운영한 회사의 운영, 감독, 감시를 의도적으로 외면해서 다른 이사들의 이거 불법 행위를 제대로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은행 내의 이사들이 그 조직적 부당행위가 있다고 법원에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감시를 못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개입한 사람들은 직접적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걸 감시를 못한 것도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에요. 다음 페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규정이 있는데 이 수탁자 규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상장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 대상 기업의 이사 등이 책임이 있을 경우에 주의대표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신 사례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서. 이런 조항 보셨어요? 예. 그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우리 은행에 대해서 이거 참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은행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은행 감사가 우리 은행 스스로가 그 당시에 책임진 사람들에게 주의대표 등 제기해라. 다 뭉개습니다. 우리 은행 스스로는 그걸 하겠다라고 해라라고 몇 번 요구했어도 안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예보 우리금융 이렇게 지배관계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표성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유가 있다면? 예,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 대표성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1심 판결문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심 판결문에 보면 손태성 회장에 대해 가지고 아까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감독자적 책임이 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의 그 최종적인 그런 그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1심 판결만으로 저희들 행동이 취하기보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그런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익을 종합해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주로서 그 지분이 16%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에 한 1,1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기 위해서 경영진에게 추구하고 액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1심 판결을 가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그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저희들 볼 때는 좀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주지만은 좀 그렇고요. 주주적 부당행위가 있다면 나중에 그 확정판에 나오면 주주표성 문제제기 당연히 그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주식을 팔면은 만약에 10% 이상 팔게 되면 이제 5% 주주로 이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주주의 입장에서 15%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입장과 5%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아닌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르죠. 왜냐면은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것은 대주주의 경우에는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지만 소수주주인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밖에 그걸 갖다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 소송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뭐 그런 저런 걸 떠나서 만약에 그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그 조치, 그런 사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실익을 감안해서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게 주주로서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금보험구사 사장님께 계속해 질의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남으면 특공 관련해서 캠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것은 이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점주들에게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 예. 제가 작년 기록을 좀 뒤져봤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작년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주총에서 손태성 회사 연임에 대해서 국민연금 반대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위성복 사장님은 과정주주 입장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답변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과점주주라는 게 2016년도 매각 당시에 그 7개 예. 회사 예. 연합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지분율이 한 30% 되나요? 20%는 넘지 않습니까? 30% 좀 못되는 예, 예. 거고. 그러면 근데 외형상으로는 예보가 지금 15.25%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국민연금도 있지만은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과점주들에게 실질 경영을 맡겠다라는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점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또는 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예보는 보통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협력할 의무라기보다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점주주분들께서 이제 추천권을 갖고 계시고 그 추천된 분들이 이렇게 추천에 올라오면 예부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별도로 이면 약정이나 뭐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냐 없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있으면 공동 보유자가 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요. 제가 작년에 그래서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아 예. 작년에 질의했던 요지는 공동 보유와 관련해서 논점이 되기 때문에 과점 주주들이냐 과점 주주냐가 다른 거고 과점 주주들을 합치면은 약 28% 9% 되는데
이분들이 공동보유이냐 작년에 물어봤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신고된 게 없었어요. 공동보유 신고가. 그런데 지금 작년 예보사장님도 그렇고 오늘 예보사장님도 그렇고 공동보유의 이야기는 안 했지만 과점 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동보유를 사실상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과점 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과점 주주들은 공동보유 신고가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점 주주들도 그 공동보유 해가지고 의결권을 뭐 자기들이 당합해서 행사하겠다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의 발언과 그 공동보유 신고가 없었다는 게 모순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러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저는 예보의 입장에서 거기 그 과점주주하고 공동보유라든지 이런 게 오해에 살 만한 그런 행동을 저희는 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들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과점주주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 선임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건데 그건 과점주주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제1대 주주가 예보이고 제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그리고 현재 상장보고 상장회사의 그 공시 시스템에 가장 최근 10월달까지 조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른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예보 사장님은 기존 사장님이나 현 사장님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과점주주별로 각기 자기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이사를 이사회에 그 추천을 해서 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주총에서의 그런 그 의결권 행사는 각 과점주주가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행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용호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공시 의무가 있는 것 아까 이야기했었죠. 예. 2항 11호에 사위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위이사 추천한 주주 임원 등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다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아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런 논의를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 우리나라 무슨 법을 새롭게 바꾸기보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가 투입해서 나가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필요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의결권 행사, 주주 권 행사.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15% 정도에 가지고 있을 때와 10%를 매각한 이후에 뭐가 차이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실제 15% 있을 때 차이가와 5% 차이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5%면 이렇게 행사 안 하냐 그것도 아니신 것 같고 10%냐 15%냐 차이가 실제 경영권은 과점 주주들이 행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5%이면은 그때는 소수주주권 행사한다. 15%는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지금 우리가 15%를 갖고 제1대 주주, 우리 1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저희들이 비상임 이사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게 그 이사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10%를 이제 팔고 나서 그 최대 주주가 지분이 국민연금을 제외한 최대 주주가 저희가 아니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주로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가 파견돼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은행에서의 이사회에서의 이 책임 문제에 대한 검토, 우리은행 지주에서의 책임 문제에 대한 검토 그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결과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보셨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책임의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보가 마땅히 주주로서 취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손태승 그분 판결을 읽어보셨냐고. 거기서 보도자료는 권익적 부당 행위에 대한 의미를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 1심 판결에 저도 읽어보면 거기 이제 손태승 회장이 그 상품과 관련해가지고 감독자로서의 그 행위 또 그 어떤 행위자 이사회 그 대표이사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법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면 손태승 대표이사뿐만 아니고 그 이사들도 연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들로서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다면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 시력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예, 고맙습니다.